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하루에 2개 정도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평일에는 한 3개 정도의 녹화를 진행해야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주말에 방송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이제 주말엔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녹화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오늘도 다가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녹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게스트는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베스트 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염승환 이사님은요, 뭐 3프로라든지 다양한 주식 전문 채널에 굉장히 좀 자주 출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 이사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커다란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너무나 왕성한 방송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미준 채널에 오셔서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에너지 넘치는 방송을 하실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염 이사님과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이제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굉장히 이 녹화 과정이 재미가 있었고요. 방송 컨텐츠가 당연히 재미있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이분은 정말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분이구나. 주식 투자, 그리고 이 주식 투자의 과정, 그리고 방송까지도 굉장히 재미있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선 자부심도 느끼고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사는 분이구나.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방송을 하면서도 지치는 모습도 나오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채널에서 초청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미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그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고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주식 투자 너무 심각하게 하시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매 순간을 즐기면서 우리가 뭐 1개월, 2개월 하고 끝날 게 주식 투자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즐기는 마음으로 긴 여정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분기 보고서도 좀 즐겨 가시고 뉴스 컨텐츠도요, 재미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라마 보시는 그런 기분으로 팔로우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요, 오래 머무는 사람이 결국은 주식 투자에서는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는 미준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도 소중한 미준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S&P 500이 0.84%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도 0.69% 빠지면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이 0.81% 마이너스, 러셀 2000도 마이너스 0.58%입니다. 따라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 또 러셀 지수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좀 우월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프레드를 보니까 의외로 좋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떨어진 종목보다 올라간 종목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떨어진 종목부터 좀 살펴보면요. 퍼시픽 바이오가 7.43% 마이너스, 인텔리아도 4.96% 빠졌습니다. 레모네이드가 마이너스 4.83%, 크리스퍼 마이너스 4.8%, 텔라독이 2.86%, 데이터독도 2.76%, 구글도 2.49%, TSMC가 2.4%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올라간 종목을 보시면 의외로 많은 종목들이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차지포인트도 7.4%나 올라갔습니다. 실버게이트 5.54, 클라우드플레어 4.83, 유니티 소프트웨어 4.72, 우버가 4.18, 쇼피파이가 4.03% 올라갔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3%, 2%, 1% 정도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은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주식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의 열기를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하루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떠한 그 마켓의 시장의 뉴스가 전해지고 또 어떠한 식으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동성이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지난주에 좋은 분위기를 지켜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인데요. 엔비디아가 2.1% 플러스, 메타 플랫폼즈가 1.49, 넷플릭스 0.92, 테슬라 0.2, 아마존 0.15. 그래서 8종목 중에서 5종목이 플러스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떨어졌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마이너스를 보였던 이유는요. 가장 시가총액이 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이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세 종목만 지금 떨어지고 나머지 종목이 플러스를 보이면서 이쪽도 역시 스프레드가 괜찮았다.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요. 그렇게까지 어둡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비전문가 미준의 의견을 들어보셨고요. 자, 다음부터는 기사를 통해서 다양한 기관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달해 드릴 전문가의 의견은요. 스티플이라는 투자 기관의 의견입니다. 자, 스티플의 의견에 따르면요. 마켓이 컴백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는 굉장히 좀 반가운 예측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인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지금 준비가 완료됐다. 그래서 쇼텀 으로 봤을 때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장기가 아니고 단기로 봤을 때 조정이 끝나고 이제 리바운드 즉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지금 두려움이 좀 쌓여 있는데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좀 해소가 되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 기관 스티플입니다. 자, 스티플의 전략가 베리 베니스터의 의견인데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이 4,2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짧습니다. 3분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3분기면 지금 7, 8, 9월 달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9월 말까지 4,200을 찍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S&P 주가에서 9%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한 2달 반 만에 이렇게 9% 정도 올라갈 수 있다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 2개월, 3개월 만에 9%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동력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아마도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해소가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뭐를 보고 있냐면 그 오일 가격이라든지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금리의 퓨처 선물 지수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지수들이 다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이끌고 있는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PE 레이쇼가 이끌고 있는 랠리는 뭐냐면요. PER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멀티플이잖아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 따라서 멀티플이 주도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인데 멀티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실적은 아직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야 2분기 실적 보고가 시작되잖아요. 따라서 이번 주에 뭐 테슬라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 둘씩 어닝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음 주 말 정도가 되면 실적 장세가 어떤지 우리가 좀 간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일단 실적에 관계없이 PE 레이쇼가 랠리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떠한 전망을 가지고 있냐면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좀 둔화시킬 것이다. 지금 현재는 뭐 레이트 하이크를 굉장히 급격하게 하고 있잖아요.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면서 굉장히 좀 급격한 금리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연준인데요. 그러한 모습이 2022년 말이 되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요 더 이상 올해 말이 지나면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측하는 게 이 바니스터라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보기에 스티플이 보기에는요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너무 같다. 따라서 리세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확률이 아직 반도 되지 않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이미 리세션을 다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스티플이 전망하기에는요. 미국 쪽의 리세션은 적어도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모르겠고 일단 한 9개월 안에는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순환적인 베어 마켓이라는 거죠. 따라서 원래 주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지금은 떨어지는 사이클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죠. 2022년 들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베어 마켓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베어 마켓이 나타나는 것은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트레이딩 오퍼튜니티다.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살려서 우리가 주식을 줍줍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니스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망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 눈에 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월가의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서 베어리시하게 좀 태도를 바꿨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S&P 500이 올해 말에 3,600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투자 기관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조금 점치는 기관이 많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세거든요. 그런 와중에 스티플만 지금 굳건하게 좀 불리시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스티플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줍줍해야 되는 그 주식은 아무래도 순환주 중에서도 성장주를 사는 게 좋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쪽이 좋겠죠. 그렇게 보면 광고랑 좀 관계 있는 디지털 광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이런 주식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순환주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예죠. 세미컨덕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AMD라든지 NVIDIA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런 종목이 지금 3분기에 랠리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노출을 늘리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 기사에 따르면 스티플이라는 투자 기관은요, 지금 3분기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한 8% 정도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한 반등은 성장 주식에서 테크 주식에서 주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시장의 전망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이번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좀 거물입니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빗 솔로몬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두 달 전 정도에 그 JP 모간의 CEO죠. 제이미 디몬이라는 분이 시장에 허리케인이 찾아오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시장의 참여자들을 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JP 모간 CEO 못지않게 굉장히 거물급인 데이빗 솔로몬, 골드만삭스의 CEO가 또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피력을 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의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빗 솔로몬이 얘기를 하기를 인플레이션이요, 지금 너무나 우리 경제에 완전히 좀 침투를 해 있다.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한동안 고착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불확실하다,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시츄에이션,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올해 말이 되면 올해 말 정도의 하반기에 향상이 될 수 있을지 나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기대하기로는 이분이 지금 예상하는 바는 어떠냐면요, 아마도 계속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uncertainty, 즉 불확실성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확실한 게 하나 더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좀 변동성이 커다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라는 건 이제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데이빗 솔로몬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뉴욕에 있는 그 뱅크, 이게 바로 이제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 운영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하고 있다, 조심성 있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새롭게 사람도 잘 뽑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로페셔널 피 역시도 컷을 했다. 그래서 줄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도 줄이고 뭐 굉장히 발란시트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이미 디몬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 비슷한 거를 이 사람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멘트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굵직굵직한 미국의 거의 최고의 기관이죠. JP 모간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CEO는요, 현재 시장의 모습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두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스티플이라는 투자기관, 그리고 골드만삭스 CEO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시장의 어닝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닝 발표가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향후 이 미국 증시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이렇게 어닝 발표가 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식을 스티키 스톡이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키는 이제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따라서 잘 떨어지지 않는 이런 스티키한 주식들이 있고, 이 스티키 주식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식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은요, 아무래도 이제 어닝에 미스가 난다든지 아니면 서프라이즈가 나도 주식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심할 때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재미 삼아서라도 어떤 주식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스티키한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라이언스 버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주식 투자 기관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살펴봤냐면 언더 리액트 한다. 우리가 보통 오버 리액션 한다 그러잖아요. 오버 액트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과장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언더 리액트니까 반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닝이 좋게 나오건 아니면 나쁘게 나오건 주가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는 이러한 주식들을 이제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식이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요, 하이 레벨 오브 스티키 오너십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 어떤 투자자들이 이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변동성이 클 수도 있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주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주주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좀 스티키한 오너십, 그러니까 한번 주주가 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스티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주주들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살펴보니까 이 빗이 나오건 미스가 나오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다. 2014년부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었는지 살펴보니까 과거 한 8년 정도의 자료죠.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주식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타입의 인베스터들, 주식 투자자들은요, 좀처럼 잘 반응을 하지 않는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잘 움직이지 않냐면요, 액티브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중에서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액티브 펀드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 말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머니 매니저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사고 별로라 생각하는 주식을 팔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펀드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켜야 계속해서 자금을 좀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많이 끌기 위해서는 좋은 수익률을 내야 하고, 그런 조바심 때문에 계속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식 투자자들이 덜 들어가 있는 그러한 주식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타입들, 따라서 스티키한 그런 투자자들의 성격을 보면 좀처럼 이 분기 보고서에 많은 관심도 별로 없고 뭐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이 한 번에 주식 그 실적의 어닝 실적 하나 가지고요, 거기에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트레이딩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개의 우량 주식들 중에서 스크린을 했다, 가려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주식을 가려냈냐면 앞으로 향후 2주 동안 어닝 발표가 계획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탑 20%를 가려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스티키한, 그래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주주들을 확보하고 있냐에 따라서 등수를 한번 매겨봤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게 탑 20입니다. 자, 일단 가장 스티키한 주식은요, 단연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패시브의 오너십이 20%를 넘어갑니다. 패시브라는 것은 이제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20% 정도의 굉장히 좀 안정적인 그런 주주가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41%는 오너십 리테일이죠. 따라서 개인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에 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이렇게 뭐 시기적절하게 사고 팔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41%나 개인 투자자가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스티키한 그런 주주의 목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스티키한 주식은 아마존입니다. 17%의 패시브 오너십, 그리고 40%가 리테일, 우리 같은 개인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AT&T 역시도 21%나 패시브고요. 46%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파이저가 23, 31, 엑센모빌이 24, 43, 버라이전이 21, 36, 인텔이 24%, 36%고요. 포드가 22%, 47%, 존슨앤존슨이 24%, 30%, P&G가 23%, 34%로 탑 10에 들어가는 주식, 끈끈한 주식을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좀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주식은 15위에 AMD가 등장을 하고요. 22%, 32%, 18위에 테슬라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아직까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주식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57%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18위에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24위에 캐터필라 정도가 지금 좀 주의를 끄는 것 같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그렇게 재미있는 주식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어제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좋지 않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무려 2.06%나 애플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어제 그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이 애플의 고용이 굉장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비즈니스가 별로 좋지 않다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고용이 줄어든다. 이러한 소식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건요.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나 둘씩 똑같은 그런 발표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뭐 구글도 이랬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1% 정도 감원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지난주에 오미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 바가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기사가 등장을 하고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조이닝을 한다. 따라서 합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른 테크 기업들에 합류를 한다. 어떤 모습이 그러냐면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고용의 계획을 좀 중단한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스톱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당연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뭐에 대한 걱정이냐면 미국의 경제가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슬로우다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애플이 잠시 고용을 중단한다.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그 결정한 내용은요. 하이어링을 슬로우다운이긴 한다. 따라서 고용을 약간 줄이긴 하는데 문제는 컴퍼니 와이드가 아니다. 컴퍼니 와이드는 것은 뭐냐면 애플의 전반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이번에 이제 고용을 약간 감소시키는 것은요. 그 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굉장히 좀 전망이 좋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해서 사람을 늘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지금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는 비즈니스 섹터에는 사람을 고용을 좀 중단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지금 달려 있냐면 얼마나 많은 상품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의 붕괴 이슈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는 어떤지 이걸 다 감안해서 뭐 고용을 줄일 곳은 줄이고 늘릴 것은 늘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이제 애플이 어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스케줄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피스칼 즉 회계 3쿼터 그러니까 2쿼터라고 안 부르고요. 3쿼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7월 28일 날 발표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컨센서스를 바라보니까요.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핏은 1.15 따라서 어닝의 기대치는 1.15달러고요. 그리고 매출은 83빌리언 정도 830억 달러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견디어서 과연 더 나은 실적을 발표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예상치보다 떨어지는 그런 실망스러운 결과를 발표하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소 다시 한번 변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요, 애플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연속으로 애플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기사에 따르면 애플이 고용을 조금 둔화시킨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의외로 호성적이 나올 가능성까지도 엿보이는 이러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어떠한 호재가 발생했는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시장 점유율, 마켓 쉐어가 이제 시장 점유율인데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확대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시장이겠죠. 그래서 2분기에 얼마나 많은 핸드폰을 판매했는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예전보다 오히려 향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스마트 시장의 그 전반적인 매출 추세는 감소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9%가 하락을 했거든요. 다행인 점은 이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이지만 애플은 오히려 예전보다 시장 점유율을 올려나갔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는 고마운 기관은요, 카날리스라는 그 리서치 기관입니다. 자, 월요일날 발표가 됐고요. 자, 리서치 기관인 카날리스에서 얘기하기를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 17%까지 향상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엔드 오브 피어리어드는 뭐냐면 2분기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4월, 5월, 6월 달 동안 이번 그 3개월 동안 시장 점유율이 17%로 올라갔다. 물론 이제 그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 아이폰 13의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애플보다 더 잘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1위 자리를 계속해서 지켰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시장 점유율이 작년 같은 경우는 18%에 불과했었는데 이번에 21%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1등 삼성, 2등 애플이 모두 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애플과 그리고 삼성이 시장 점유율이 넓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현재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보 이런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이 세 기업은 작년만 해도 17%, 11%,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동기간에 올해 들어서는 2분기 들어서는 14%가 샤오미고요. 10%가 지금 오포죠. 그리고 비보는 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을 지금 애플과 삼성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기사에 따르면 2분기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애플이 작년에 비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의외로 그나마 괜찮은 소식을 전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나 실망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은 다 메가테크 기업 관련된 소식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변함없이 그들이 가장 아끼는 탑픽이다. 최고의 테크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회계 4분기, 그러니까 이번에 어닝 발표를 이제 4분기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따라서 이제 회계 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4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4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텐데 7월 26일 날 발표를 하게 되죠. 다음 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어닝 결과가 많이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인데 인베스트먼트 펌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다. 어떠한 부분을 확인해 줬냐면요. 테크 자이언트,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테크 주식이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표출을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PC의 판매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2분기에 PC 판매량이 적다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윈도우 같은 것을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는 매출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고의 탑픽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이름은요, 브래드 실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프라이스 타겟은 345를 주고 있습니다. 345면은 또 계산을 안 해볼 수가 없죠. 345 나누기 254.25가 지금 현재 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5% 이상 급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좀 좋은 목표 주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300밀리언에서, 그러니까 3억 달러에서 한 4억 달러 정도의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 매출 전망을 3개로 나눴을 때 한 가지 부분이요, More Personal Computing 그룹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의 메인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애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퍼스널 컴퓨팅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서 14.7빌리언이라는 매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한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 좀 모자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분기에 PC의 판매가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딸려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즈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그가 전망하기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도 52.3빌리언 정도의 레비뉴를 이번 쿼터에 어닝 실적으로 발표를 할 것이다. 근데 이 수치는요, 조정이 된 겁니다. 좀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6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쿼터리 리절트가 아무래도 460밀리언 정도, 그러니까 4억 6천만 달러죠. 4억 6천만 달러 정도 그 영향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좀 치솟으면서 아무래도 이 환차 손을 얻을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월 달보다 지금까지도 달러 강세가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래서 이 부분의 영향이 500밀리언 정도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편적인 예로요, 애저가 있잖아요. 애저의 성장률이 그냥 만약에 환율의 변화가 없었다면 작년 대비해서 48%라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환율의 영향 때문에 한 3%에서 4% 정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성장률은 40의 4에서 45% 정도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44에서 45도 엄청난 성장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어닝 실적이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PE 레이시오를 포워드로 보니까 아직까지 27배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요, 오히려 지금 이 베어 마켓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조금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단 한 주라도 조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야말로 정말 무거운 주식이고 좀처럼 매수 기회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이 PE 레이시오가 35배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 기회가 온 것 같긴 한데 이 매수 기회가 조금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이번 어닝 실적에 약간 환율의 그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조금 어닝 실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업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자막 영상에는 2명의 전문가의 시장 전망,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인지 여기에 관련된 의견이 이제 피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이요, 뭐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분들이 보시는 시장의 모습은 어떻고, 지금 현재 우리는 주식을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그냥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굉장히 무더운 더위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영국 시간이 10시 반, 밤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온도가 나와 있는데 아직 30도입니다. 밤 시간인데 이렇게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서 열대야죠. 그래서 굉장히 좀 더운 열기를 느끼면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방송 사고가 없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일 온도는 41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신 바짝 차려서 좋은 방송으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None of you, it
feels to me, think the bottom's in. Tradable bounce, tradable this, tradable that. That suggests that you think stocks are ultimately going lower too. I don't think the volatility is going away. I think there's obviously concerns. We heard the announcement from Gazprom today. We've got, as we move into winter, we're going to have a stressed energy environment. There are still significant hurdles to overcome. The Federal Reserve has more work to do here. They need to raise rates significantly higher than where they are right now. But how much of that is in the market? I think that a lot of price, I've said this over and over again, price is not the enemy to me. I could take 5 to 10% down. I've told you 33.93, which was the previous high. The market could easily go there. But okay, if the market I'm fine with that. But you said earlier, if the market is pricing in, I think the words a mild recession Shallow. is how a shallow. Right. Same difference, whatever. Yep. But instead, the market's already priced in a shallow recession. So hasn't it already priced in the amount of tightening that's coming, or no? Unless inflation remains stubbornly high and the Federal Reserve has to go beyond what the market is expecting, then I think you're talking about a more prolonged recovery process. But I think that this is important. I think where we are in terms of the journey to recover all the losses is the important question. Because I don't know, maybe others on the panel feel differently, but I don't think this is 73 or 2000 or 2008 where the market goes down and it takes 5 years to get back above where the previous peak was. I think we'll see 4,800 again. I think we could see 4,800 at some point in 2023. So I'm okay positioning for that. Okay. I don't think this is a multi-year bear market malaise. Well, because you think that, then you obviously must think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significantly and quickly, reasonably so, that we'll get back to some sort of normal cycle faster than others suggest. Sarat, again, this idea, tradable bounce, that everybody on this panel is talking about suggests that you don't think that stocks are done going lower ultimately either, do you? I don't, but, to Joe's point, I think is just really important. Look, Wilson says it's going to be fast. Weiss, Mr. Optimist, says, he's going to wait 5 months. I don't know whether it's going to be 2 months or 5 months. I do know that I want to own these high-quality stocks 3 to 5 years out. And I think when you get the opportunity, and some of these you can buy now and some you might get after earnings season, I would stick with the plan and stay invested. And, could we definitely go down 5-10% if the shallow becomes a hard recession? Absolutely. But I do think there's opportunity here. I think the Fed is very different from what it was in the last 10 years. Okay. And yes, they understand what's going on. So I think there's more opportunity here. All right.